안녕하십니까. 낚시만화가 오세호입니다. 바다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럭 선상 낚시를 시작으로 바다 낚시꾼이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우럭 선상 낚시만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얕은 연암보다 대물을 낚을 확률도 높고 조가도 보장되고 낚시 방법도 손쉽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상 우럭 낚시도 준비가 된 낚시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깊은 수심대에서 하는 선상 낚시는 채비와 장비도 튼튼해야 하고 조류의 흐름과 세기에 따른 배낚시 상식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럭 선상 낚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낚시는 루어 낚시 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그 선상 낚시입니다. 선상 낚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낚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우럭을 낚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우럭 낚시의 어떤 그런 그 채비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또 조류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봉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출 줄 몰라서 우럭 낚시의 그 큰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마구 엉키고 다른 분들은 많이 잡을 적에 자기는 못 낚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오류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정말로 그 재미있는 그런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우럭 낚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럭 낚시 하면은 첫째로 선상 낚시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선상 낚시의 이 장비는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우럭 그 열깃대로 선상용입니다. 보기에는 지금 좀 날렵해 보여도 아주 허리 힘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에 수심 깊은 곳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힘 안 들이고 정말 그 전동 그 릴의 그 힘으로 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전동릴, 합사 한 그 200m 정도 감기는 이런 그 전동릴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얕은 곳, 이것은 지금 그 깊은 곳입니다. 여기는 그 수심이 깊은 곳이고, 좀 얕은 곳은 (5,000번) 내외의 그 스피닝 릴,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그 채비와 미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편대채비가 있죠. 이 편대채비가 보통 이제 30m 이내의 그 얕은 곳에서 하는 그 편대채비고요. 요거는 보면은 그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이거는 50m 이상 그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해안에서 이게 배낚시를 할 때 이게 느껴본 건데 아주 그 굉장히 그 튼튼한 채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런 채비는 이건 한 50m 이상의 그 깊은 곳을 노리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여기 그 채비가 이 털바늘 채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카드 채비라고 합니다. 이 카드 채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루어의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그 바늘인데요. 요런 식으로 털이 나 있고 어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 가지고 위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라 있을 적에는 이게 빳빳한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젖으면 이게 굉장히 유연해져요. 이게 뻣뻣한 거를 고기가 어떻게 삼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 자체가 유연해져 가지고 고기가 상당히 잘 삼키고 어떨 때는 미끼가 안 달려 있어도 가끔은 물고기가 물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미끼를 달아줍니다. 미끼를 청지렁이를 이와 같이 작은 놈은 한 마리, 그 다음에 큰 놈은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채비에 뭐 다른 지렁이라든지 다른 미끼를 끼워줘도 되는데요. 물론 오징어를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청지렁이를 갖다가 끼워주는데 이 맨 밑에 바늘에 웜을 달아줍니다. 자, 이 웜이 물속에서 마치 고패질을 할 때 이 꼬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풀나풀 거리다 보니까 큰 우럭이 물고 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채비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채비다. 동해안에서도 그렇고 서남해안에서도 그렇고 남해안에서도 그렇고 이 카드채비와 우럭을 같이 낚을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닷속의 포인트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철이 심한 바닥 지형에 해조류가 도달하는 곳이 바로 우럭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이 낚시 편대채비라든지 카드채비를 겸한 그런 편대채비를 내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꼭 주의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탁 트인 이런 바다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 수심이 좀 얕은 이런 가까운 곳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좀 먼 바다 굉장히 깊은 데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자,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갖다가 할 때 수심은 굉장히 깊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심이 깊고 밑에 이렇게 여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돋아나 있고 그런데 이 추를 잘못 쓰면 봉돌을 잘못 쓰면 낚시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추가 조류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흐를 때 조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줄이 이런 식으로 눕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봉돌을 이 조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한 80호 봉돌을 썼는데 이쪽 사람은 한 50호 봉돌을 쓴 거예요. 자, 이거 50호 봉돌을 썼었을 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얽히게 됩니다. 서로. 왜? 또 이것은 봉돌이 가벼우니까 벌써 이 물에서 내려갈 때서부터 이 물살에 떠밀려 가지고 저렇게 얽혀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꼭 여기에서는 몇 호 봉돌을 쓰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선장의 지시라든지 또 선장이 얘기를 안 할 적에는 그런 것을 꼭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돌을 꼭 몇 개 정도는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크기의 봉돌, 자, 이 같은 크기의 봉돌을 조류와 수심에 맞춰야 됩니다. 또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요. 낚싯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타게 되는데, 자, 조류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분은 여기에다가 채비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조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이렇게 마주해 가지고 이렇게 채비를 내리는 분들은 이 옆에 이런 분들과 채비가 엉키기도 쉽지만 입질을 거의 받기가 힘이 듭니다. 네, 이 조류를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낚시는
가장 그 잘못된 낚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류가 이렇게 그 흐를 적에는 바로 이쪽 방향이 낚시를 갖다가 하는데 아주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물고기가 자, 드디어 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상 낚시를 하는데 자,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는데 그 입질이 오면 입질이 여기가 그 탁탁 이렇게 그 치게 됩니다. 탁탁탁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초리대가 탁탁탁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때 챔질을 해서 금방 그 릴링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놔두셔야 됩니다. 줄은 팽팽하게 유지된 채로 이렇게 그 탁탁 초리대가 움직일 적에 살짝만 톡 위로 걷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바늘을 특히 이런 그 바늘을 갖다가 3개 내지 4개 뭐 어떤 거는 5개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일단 한번 물었다 하면은 다른 옆에 있는 그런 우럭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이런 열기가 같이 그 물고 늘어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입질을 몇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 줬었을 적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 초리대가 굉장히 많이 휘어져요. 이렇게 아주 그냥 활처럼 자, 이렇게 확 휘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 휘어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벌써 아까랑 틀리게 딱 잡으면은 뭔가 밑에 굉장히 묵직한 게 들린 것 같아요. 그때 낚싯대를 지그시 위로 채 준 다음에 그때 릴링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수심이 깊을수록 굉장히 그 릴링이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전동릴을 사용하고 보통 이제 30m 전후 되는 곳에서는 스피닝 릴로 그 재미있는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찌를 뺀 낚시를 맥낚시라고 합니다. 우럭 낚시가 특히 이 맥낚시로 잘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루어대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2.4m 이상의 약간 좀 긴 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흔히 그 바다 낚시 다닐 적에 그 갯바위 릴대죠. 그런 그 1, 2호대 정도의 그런 그 5.2m 대도 상관없고 민장대 5.2m에서 6.2m의 그런 정도의 그 바다 민장대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 그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맥낚시는 낚시를 그대로 그냥 물에다가 채비를 가라앉히거나 어떤 그 바위 틈새를 노리는 그런 낚시를 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낚싯대가 너무 짧으면은 저쪽에 분명히 저 장애물 바위 틈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우럭이 분명히 좀 물어줄 것 같은데 낚싯대가 짧으면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낚싯대가 좀 길이가 5.2m 이상 정도는 돼야 그 효과적인 맥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맥낚시 채비를 한번 볼까요? 이 맥낚시 채비 보면은 구멍봉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비가 그냥 그 우럭바늘 한 24호 정도. 자, 이게 아주 그 보편적인 그 맥낚시 채비입니다. 이것은 우럭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도 이 채비에 아주 좀 상당히 잘 걸려듭니다. 자, 여기에 구멍봉이 이건 그 통과가 되는 구멍봉입니다. 이 구멍봉에 밑에 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럭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들이우는 겁니다. 자, 들이울 때 요게 그
보통 이 목줄이죠. 목줄 한 2.5호 정도, 길이 50cm에서 한 80cm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구머니 들이우는데, 이것을 지금 전 그림에서는 이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이우다 보면은 구멍봉이 바닥에 툭 닿는 느낌이,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이런 곳에 여기에 툭 닿는 느낌이, 낚싯대가 더 이상 숙여들지 않으면서 딱 정지가 딱 됩니다. 여기가 툭 닿으면 그런 느낌이 왔었을 적에 이것을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이 미끼도, 여기에 끼어진 이 미끼도 좀 이쪽으로 이렇게 끌리게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거를 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때 여기에 숨어 있는 그런 우럭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맥낚시의 원리인데요. 가급적이면은 맥낚시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는 거지만큼 그렇게 투박한 배낚시에 사용하는 그 정도의 굵기는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여기 원줄 같은 경우에 4호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호줄 정도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투 천어키 채비가 있습니다. 이 채비도 원투 천어키 채비는 바닷속에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바닥에 여기 봉돌이 있겠죠. 봉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세발도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발도래 있고, 아니면 여기에 편대가 달렸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미꾸라지를 갖다가 끼워주든지 참깨지렁이를 끼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멀리 쳐놓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럭을 또 낚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원투 쳐넣기 낚시에서 거의 보면은 이걸 끌어내다가 바늘이 많이 달릴수록, 원투 쳐넣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낚을 확률도 많지만 바늘이 많이 달릴수록 그만큼 끌어낼 때 바닥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늘을 한 개만 달아줍니다. 한 개만 달아주고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참깨지렁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서 이런 식으로 저걸 해서 나중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이 무거운 봉돌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봉돌이 걸려서 요것만 끊어지고 우럭은 달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외딴 이런 여가 있습니다. 이런 외딴 여 같은 경우는 주변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바로 발밑을 노린다든지 근처에 그런 수중턱이라든지 그런 곳을 해저류가 있고 바위 틈이 있고 그런 곳을 좀 탐색하는 그런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해라든지 서해, 남해에 암초 사이에 사는 또 그런 우럭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우럭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럭이 굉장히 참 아주 재미있는 우럭입니다. 도루럭이라고 하는데, 이 도루럭이 전에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도루럭이 남해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해안에도 이 도루럭이 서식을 합니다. 동해안에 여가 많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아주 물이 훤하게 다 비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도
이 도루록이 사는데 도루록이 크기가 보통 30cm까지는 자라는데 잡히는 것들이 20cm 다 내외예요. 그렇지만 그 힘이 아주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도루록 낚시를 하던 사람들은 계속 도루록 낚시를 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우럭 맛은 옆에 오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 이 도루록 전문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그런 그 우럭이라고 합니다. 이 도루록은 요런 그 맥낚시 형태죠. 요것도요. 이 도래봉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럭 바늘을 갖다 이렇게 달아 가지고 멸치 생멸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특히 이 머리 부분을 잘 먹는답니다. 이 생멸치 머리 눈과 눈 사이를 갖다가 낀 채비로 그렇게 낚고 미꾸라지 채비 있죠. 조그만 미꾸라지를 또 통째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도 낚는데 이거를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런 곳에 슬그머니 들이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뭐 망둥이 낚시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무슨 고기가 문다고 저렇게 할까 했는데 진짜 여기서 시커먼 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먹이를 덮쳐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이런 낚시도 있구나. 보면서 즐기는 낚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도루록은 이렇게 그 요런식 지형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협곡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요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구멍에서 많이 낚으면은 한 서너 마리도 계속 연이어서 낚입니다. 이 아주 그 재밌는 낚시입니다. 이런 그 우럭을 이 도루록을 이런 그 민장대를 이용한 맥낚시로 그냥 아주 그 재미있게 마리수로 아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어 낚시로도 상당히 잘 낚입니다. 이것을 그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시는 분들만 이 루어 낚시를 하세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웜채비를 이용한 루어 낚시로 도루록을 마리수로 낚아냅니다. 우럭 낚시에 대해서 루어 낚시 외에 다양한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럭은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 또 남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취업 방류도 많이 해서 자원이 아주 풍족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럭을 한번 만나보시려면 먼 바다로 갈 것 없이 방파제부터 먼저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그 간단한 웜채비에 아주 작은 그 욕심 많은 그런 치어들까지도 새끼 우럭들이 물고 나옵니다. 작은 놈은 놔주시고 묵직한 놈들로 입맛과 손맛을 한번 충족을 시켜 보십시오. 첫 낚시는 한번 그 가족 낚시로 특히 또 우럭 낚시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피싱 TV